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처진 피부를 수술 없이 탄력 있게 리프팅하길 원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러한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많은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 없이 리프팅할 수 있는 여러 장비 중에서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하이프는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의 약자인데요. 초음파를 집속시켜서 원하는 부위에 응고점을 만들고 그 응고점으로 인해서 조직이 거상되는 원리를 이용한 장비예요. 이런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의료 장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로는 체외 충격파 장비가 있는데요. 요관에 결석이 생겨서 막히면 초음파를 사용해서 돌을 부수는 그런 장비죠. 이처럼 초음파를 한 곳에 집속하게 되면 집속된 부위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러한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의 개선이나 스마스 리프팅을 하는 장비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비가 울세라라는 장비가 있어요. 초음파를 피부에 원하는 층에 집속을 시켜서 근막을 수축시킨다든가 진피의 재생을 돕는다든가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죠. 워낙 많이 알려진 장비라서 울세라라는 이름은 아마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울세라 장비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시술 중에 통증이 심하고 치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울세라는 시술 시에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흔한데요. 시술 시 통증이 왜 중요하냐면 시술 중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환자가 움직이게 되면 정확한 깊이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고 깊은 층으로 전달돼야 되는 초음파 에너지가 표피층과 같이 얕게 전달되면서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이로 인해서 흉터를 만드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꿈의 하이프 장비라고 불리우는 쿨소닉 장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쿨소닉이 꿈의 하이프 장비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리프팅 효과는 매우 뛰어난 하이프 장비면서도 시술 받을 때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것 같아요. 최근 쿨소닉 시술을 받아본 환자들 사이에서 현빈 리프팅, 안 아픈 울세라, 꿈의 하이프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는 장비이기도 하죠. 쿨소닉 시술을 받은 실제 후기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이미 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쿨소닉 후기라고 검색해서 시술 후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쿨소닉은 울세라에 비해서 왜 안 아픈 걸까요? 그것은 바로 특허받은 피부 냉각 쿨링 시스템 때문인데요. 차갑게 피부를 냉각시키면 주사 시술을 받을 때도 통증을 덜 느끼는 원리와 마찬가지고요. 피부 접촉면을 차갑게 만들어 쿨링해주면 진피층과 스마스층에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도 통증이 없어지고 피부층의 손상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쿨소닉은 피부 냉각에 있어서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냉각시킨다는 의미의 쿨, 초음파라는 의미의 소닉을 합쳐서 쿨소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이프 장비는 정확한 깊이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술을 할 때 초음파 팁이 피부면에 밀착되어야 하는데요. 울세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이프 장비들은 그림과 같이 초음파 팁이 커다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면부 굴곡에 따라서는 피부에 밀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밀착되지 않는 부위에서는 에너지가 깊게 전달되지 못하고요. 피부 표면에 에너지가 전달돼서 화상이나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쿨소닉의 경우에는 초음파가 발사되는 팁의 모양이 펜 타입이라서 얼굴에 굴곡진 부위라도 피부와 밀착시키는 데 보다 용이해요. 그 때문에 피부 손상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가 되는 것이죠. 쿨소닉 장비 역시 다른 하이프 장비와 마찬가지로 1.5mm, 3.0mm, 4.5mm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팁이 구성되어 있고요. 1.5mm는 진피층, 3.0mm는 피하지방층, 4.5mm는 스마스층을 각각 타겟으로 콜라겐 재생과 리프팅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쿨소닉은 피하층과 스마스층에 집속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콜라겐 재생과 엘라스틴과 같은 탄성 섬유의 재생을 유도하게 돼요. 동시에 특허받은 쿨링 시스템으로 인해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더라도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요. 시술 시에 통증도 거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장비예요.
시술 시간은 5000샷을 기준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요. 시술 시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마취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하이프 시술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받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면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쿨소닉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마취로 인한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쿨소닉은 울세라에 비해서 장비 가격이나 소모품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시술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시술 직후부터 즉각적인 효과가 눈으로 확인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콜라겐이 재생되기 때문에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꿈의 하이프 장비라고 불리우는 쿨소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쿨소닉 제조사인 아스테라시스사에서 나오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 쿨페이지에 대해서도 소개드릴까 합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써마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울서마, 텐서마, 볼링크처럼 최근에는 하이프와 고주파를 동시에 받는 시술이 추천되고 있어요.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받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후속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근 비수술적 리프팅 치료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가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인데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고주파가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죠. 고주파 리프팅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비는 써마지라는 장비인데요. 많이 알려진 장비라서 아마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고주파 치료가 피부 노화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관련 연구를 통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2025년 더마톨로직 서저리에 게재된 최신 연구인데요. 고주파로 인해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주파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전은 고주파에 의해서 발생한 열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고주파로 진피의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콜라겐 분자들은 두께가 두꺼워지고 길이는 짧아지는 쪽으로 리모델링이 돼요. 이러한 기전으로 시술 즉시 피부가 팽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전은 피부 내에 있는 섬유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고주파로 열을 가하게 되면 섬유화세포가 자극이 되고요. 그 결과 콜라겐 생성이 유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기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열로 인해서 콜라겐이 수축되고 즉각적인 피부에 타이트닝이 일어나게 되면 수축된 콜라겐이 다시 섬유화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요. 재생된 콜라겐으로 인해서 피부의 타이트닝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섬유화세포가 자극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치료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죠. 이 연구의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치료 후에 안면부 주름이 개선된 것이 관찰되고 있고요. 허벅지에서도 피부의 탄력이 증가된 것이 보이고 있어요.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피부 내에 있는 콜라겐 양을 증가시키고 섬유 아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엘라스틴과 같은 탄성 섬유의 양도 증가시키는데요. 그 결과 임상적으로 피부의 탄력은 늘어나고 피부 처짐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연구인데요. 2025년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마톨로지에 소개된 연구이고요. 고주파 치료를 받은 후에 피부의 변화를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하였어요. 여러 가지 염색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콜라겐 섬유가 증가된 것이 눈으로 확인되었고요. 엘라스틴 섬유도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조직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60세 여자 환자에서 고주파 치료 2개월 뒤 모습을 보시면 입술 주변 마리오넷 라인이 고주파 치료로 개선된 것이 관찰되고 있어요. 이 사진은 또 다른 연구에서 소개된 결과인데요. 2025년 레이저 인 메디컬 사이언스에 소개된 논문이에요. 치료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치료 후에 콜라겐 증식과 피부 타이트닝에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주파 치료 후 24주째 사진을 보시면 고주파 시술로 인해서 눈가 주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주름 개선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공이나 탄력 회복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이 사진은 2025년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컬 트리트먼트에 보고된 연구의 사진인데요.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눈가 주변과 얼굴의 잔주름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 논문에서는 고주파 리프팅 1회 치료 후에 16주까지 결과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 처짐의 개선이 관찰되었고요. 눈가의 주름도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연구인데요. 2024년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컬 트리트먼트에 게재된 연구예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볼륨이 부족해진 환자에서 고주파 리프팅 치료 후에 얼굴의 볼륨 변화에 대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는 고주파 리프팅 치료 후에 3차원 스캐너로 볼륨을 측정해서 비교했는데요. 치료 후 12주차의 결과를 보시면 처졌던 얼굴이 리프팅 되면서 부족한 볼륨이 증가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고주파 리프팅 치료 후에 12주차 결과를 보시면 치료 전에 비해서 윗볼, 아랫볼, 턱 라인, 팔자주름, 입가주름에서 큰 개선이 있었고요. 그 결과 전반적인 미용 점수도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앞서 소개드린 논문의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리프팅 장비로 피부 재생 치료를 받으면 잔주름 개선, 모공 축소, 처짐 개선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셀라 성형외과에서도 비수술적 리프팅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도입하였는데요. 특허받은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쿨페이즈라는 장비예요.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고주파 에너지로 발생된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 리모델링과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장비인데요. 콜라겐 리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40에서 65도 정도의 열을 전달해야 돼요. 이 정도의 열 에너지는 시술을 받을 때 상당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정도의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써마지 시술을 받아본 환자들은 시술을 받을 때 통증이 심해서 주기적인 시술 시에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쿨페이즈는 특허받은 냉각 방식으로 피부를 쿨링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의 열 에너지를 전달하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고요. 열에 의한 피부 손상이 없어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장비예요. 대부분의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냉각하는 방법으로 가스 냉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가스가 분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반면에 쿨페이즈는 가스 냉각 방식이 아니고 피부 표면에 닿는 부위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라서 냉각 가스가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시술 시간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쿨페이즈는 피부 표면에 닿는 부위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에너지를 전달해도 통증이 없고요.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장비라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시술 시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더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풀페이스 시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콜라겐 생성을 도모하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모공과 잔주름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죠. 쿨페이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스 냉각 방식이 아니라서 시술 시간이 짧고요. 피부 접촉면을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라서 피부 손상을 주지 않는 안전한 장비예요. 고주파 에너지로 인해서 콜라겐 리모델링과 섬유아세포를 자극시키고요. 그 결과 콜라겐 엘라스틴의 재생을 촉진시켜요. 피부 재생이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죠. 가장 차별되는 점은 특허받은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통증이 극히 없어서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피부가 늘어지시는 분들,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턱과 윤곽 라인에 처짐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모공이 넓으시는 분들께 쿨페이즈가 비수술적 치료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쿨페이즈의 효과를 경험하시고 후기를 공유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쿨페이즈 후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하고 통증이 없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인 쿨페이즈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비수술적 리프팅 치료로서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셀라 성형외과에서는 시술 시 통증이 없는 초음파 치료, 고주파 치료로서 쿨소닉 쿨페이즈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피부 재생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를 동시에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피부 재생 치료 시에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를 왜 동시에 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해요. 이미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인지 울서마,
텐서마, 볼링크 등과 같이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를 복합한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뇌피셜에 근거한 설명이 아니라 학술기관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2023년 메디컬 레이저스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순천향의대 성형외과 교실에 박은수 교수님께서 연구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본 연구는 초음파 치료를 단독으로 했을 때와 초음파 치료와 함께 고주파 치료까지 했을 때 임상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죠.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는 각각 안면 회춘술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인데요. 그동안 두 시술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두 시술을 같이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천향의대 박은수 교수팀은 두 시술을 같이 사용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했어요.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는 각각 작용하는 위치와 원리가 다른데요. 우선 초음파 치료는 주로 깊은 진피층과 스마스 근박층에 작용하는 치료예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원하는 층에 초음파를 집속하고요. 그곳에 응고점을 만들면 그로 인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생이 유도되고요. 피부를 두껍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반면에 고주파 치료는 진피 내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고주파 치료는 진피층, 지방층, 섬유주죽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고요. 그 결과 주름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도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치료를 단독으로 받은 20명과 초음파와 고주파를 동시에 받은 환자 16명의 결과를 피부 진단 시스템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었어요. 두 그룹 간의 치료 결과를 보면 초음파 단독 치료와 초음파 고주파 병행 치료 모두에서 주름의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초음파 고주파 치료를 병행했을 때 주름의 개선 효과가 더 높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치료 만족도 측면에서도 초음파 단독 치료에 비해서 초음파 고주파 병행 치료한 경우에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사진은 치료를 받은 60세 환자인데요. 고주파, 초음파 둘 다 치료를 받은 뒤 사진이에요. 전반적으로 잔주름이 좋아졌고요. 피부 탄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어요. 주름 지수 역시 19점에서 16점으로 감소돼서 개선된 것이 보고되었죠.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단독 시술에 비해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병행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두 시술을 병행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었다고 하였어요. 초음파 치료와 고주파 치료를 복합해서 치료한 또 다른 연구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개드리는데요. 2024년 말레이스 저널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에 소개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와 고주파를 동시에 사용해서 치료했을 때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평균 연령 47.7세의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 96.4%에서 피부 개선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고를 하였어요. 모든 환자에서 화상이나 붓기, 감각신경의 손상, 근육 약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초음파와 고주파를 동시에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96.4%의 환자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드린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음파와 고주파 시술을 동시에 받아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요. 고주파나 초음파 단독 시술하는 것보다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받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재생 치료 시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 시술을 동시에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